나태함,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고 그런 영화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감흥을 크게 주지 못하는 독립 영화들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 컷을 안 나누고 롱테이크로 찍은 그런 장면들이 수려하다기보다 구태여 저렇게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주관도 없고 단지 그냥 컷이 길어지면 사실 약간 예술 영화처럼 보이잖아요. 손쉽게. 그래서 나태함의 다른 이름일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롱테이크로 영화를 찍고 싶은 생각은 물론 있죠. 롱테이크는 감독이 연출력을 가장 쉽고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롱테이크를 부기나이트 같은 이런 롱테이크나 아니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가장 수려한 롱테이크 중에 하나인 뭐 살인의 추억의 그 논두렁 장면 같은 그런 식의 수려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자신감이 들기 전까지는 저는 체리 썰려고요. 아마 배우들이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롱테이크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감정의 어떤 흐름이나 이게 왔을 때 쭉 이어서 감정을 연결해주면 좋을 때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연결을 해서 뭐 인터뷰를 보니까 이 드라마 연기 제일 아쉬웠던 게 대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대본 외우느라고 주변 분들하고 친하게 지낼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영화 연기와 또 드라마 연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배우 입장에서는 좀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브레인을 할 때 중점을 뒀었던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브레인에서의 그 이강훈이라는 인물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접근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드라마 환경이 매주 2회 분량의 그 분량을 촬영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영화 한 편을 분량으로만 따진다면 영화 한 편을 매주 찍어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우들이 좀 많이 바쁘죠. 바쁘고 대사를 외우는 것이 힘들 정도로 많은 분량을 소화해야 되니까 영화는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면 뒤에 계신 분. 네, 질문은 제가 돌려드릴게요. 신하균 씨와 다시 영화 한 번 더 찍게 되면은 어떤 영화 찍으실지 다시 페스티벌 같은 영화 찍고 싶은 저 잘못했어요. 그런 영화 안 할게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약간 그 어머니한테 혼나는 느낌 들어서 너 이거 다시 할 거니? 야, 제가 너무 크게 웃어서 죄송해요. 질문이 그게 끝이세요? 하지만은 왜 이렇게 갑자기야?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 요번에 페스티벌 같이 작업하면서 신하균이라는 배우한테 진짜 반했어요. 너무너무 진짜 훌륭한 배우 같아요. 이런 찬양 멘트 계속 해주면 제 인기도 약간 높아지고 근데 진짜 너무 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하균 씨랑 같이 하고 싶죠. 계속 하균 씨가 저를 거부할 가능성이 꽤 높지만 페스티벌을 다시 만드는 거는 사실은 페스티벌이 뭐 흥행이 잘 안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는데 근데 좋게 보신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 들었던 게 페스티벌 2 만들어 달라고. 페스티벌 2는 제가 만약에 만들면 그건 자살 같은 작업이 되니까 제가 감독으로서 좀 장수하려면 페스티벌 동네에서 일단 벗어나야 하는 게 일단 뭐 페스티벌 같은 정서를 어떻게 다른 장르나 다른 이야기에 녹여낼 것인가가 저한테는 일종의 숙제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 아는 정서가 사실 페스티벌 정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응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숙제입니다. 궁금한데 저기 뒷부 이렇게 핸드폰 반짝반짝 네온 들고 계신 분 그 문구가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다 돌아보세요.
누가 읽어주시면 안 돼요? 궁금한데. 아, 시나리오. 아, 나는 혹시 내 이름인가 했어. 똑같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그냥 아까 롱테이크 뭐 얘기하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해서 그냥 생각난 건데 제가 연극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사실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연극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이제 몇 개월 동안 연습을 해서 올라와서 그 러닝 타임 동안만 이제 연기를 막 하잖아요, 배우들이.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연출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저는 하면서 이제 같이 죄송해요, 정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고 뭐 같은 장면을 또 찍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되게 그걸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배우들이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찍을 때는 그 인물이지만 안 찍을 땐 그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그 역을 계속 집중하는지,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할 때는 연출과 배우가 같이 뭐 이런 부분 어떻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영화에서도 감독님과 뭐 배우가 잘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추어니까 학교에서 하니까 이 부분이 안 좋다 뭐 어떻게 고치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하균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연기도 잘 하시는 배우고 되게 이런 배우잖아요. 그래서 감독이나 뭐 어떻게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이 부분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는지 말이 너무 길네요. 아니, 연극하고 똑같이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고 그냥 이렇게 매 테이크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편이죠. 연기를 그냥 보여드리고 또 이제 뭐 디렉션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새로운 느낌이 또 있으면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냥 그런 편이 배우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무대 연기는 한 번에 쭉 긴 호흡으로 한 번 보여주고 끝을 내지만 영화는 감정이 끊기기도 하고 그 어떤 촬영 기법에 따라서 계속 연기를 반복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적응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기나이트 같은 경우는요,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시나리오에다가 그 카메라 촬영 기법이라든지 어느 방면으로 찍을 건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마크 월버그가 그 시나리오를 보고 해도 괜찮겠다, 이 배우에게 해가 되지는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우들과 이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할 때 어떤 접근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그 현장에서 어떻게 배우들과 호흡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감독은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방금 하균 씨는 듣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말을 많이 하는 배우들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감독은 그냥 자기가 원했거나 혹은 꿈꾸고 있는 어떤 뉘앙스, 그림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뭐 구현하는 건 어차피 배우니까 제 생각엔 캐스팅을 하는 순간 사실은 그 캐릭터는 그냥 그 배우가 전부 다 배우의 몫인 것 같아요. 감독은 진짜 정말 하는 게 없고,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 인순이 씨한테 아이유처럼 노래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배우가 딱 들어오면 그냥 그 배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이미 정해지는 거고, 감독이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를 캐스팅하는 그 순간이 그래서 영화의 어떤 지점들, 퀄리티 혹은 영화의 성격, 톤의 매너를 이미 결정짓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뒤로는 끊임없이 그 배우에게
어떤 것을 내가 원하고 있고 어떤 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정도가 최대한의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예, 질문 일단 이쪽 예, 이렇게. 제가 저 부기나이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요. 보면은 덕크가 처음 데뷔하기 전에 본인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자한테나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 보였는데 잭과 헤어지면서 그 행태가 조금 제가 보기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자기 재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음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계속 뭐 마약을 한다든가 계속 그쪽으로만 빠지는데 감독님이나 이제 배우님께서는 봤을 때 그 행태에 대해서 그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본인의 재능이라고 말할 게 그러니까 성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성기 집착적인 영화죠. 근데 그 마크 월버그의 그 청년에게 신이 준 재능이라는 건 성기인 거고 그 성기를 가장 잘 활용해줬던 잭이라는 제작자를 만나서 스타가 됐던 거고 돈도 많이 벌었던 거고 그 재능을 계속 끊임없이 멘토링을 해줬던 그 멘토와 연이 끊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날개를 잃은 것처럼 추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었고 어느 순간 자기의 재능을 가장 잘 발현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낙오가 되면 그런 식으로 마약이나 혹은 그 쓸데없는 자만심과 치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도 노래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엉뚱한 식으로 추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체의 기능이 뭐 마약과 여러 가지로 이제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 정도로 뭐 공원에서 그런 용달차를 따라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용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데까지 바닥까지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에 무리가 왔고 엄청난 신인 배우가 치고 올라오고 물론 그러다 보니 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생각은 안 들고요. 네, 네, 저기.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신정이라고 하고요. 이 부기나이트나 페스티벌이 좀 성적인 얘기를 다루긴 했는데 남자 위주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보면서 좀 공감된다기보다는 놀랍다. 정말 저런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감독님은 만약에 앞으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를 찍으신다면 혹시 여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소재를 다룬다면 남자는 그 성기인데 여자는 어떤 부분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하균님은 그 작품을 위해서 노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페스티벌 만들 때 처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정도를 갖고 이제 제작자하고 미팅을 할 때 제가 처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이 페스티벌이라는 영화가 남자 감독이 만든 영화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연출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자 감독이 만든 것처럼까지는 못 갈 텐데 적어도 성이 없는 감독이 만든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뭐 여지없이 보고 나서 역시 남자 감독이 만들었고 남성 위주의 시각이구나라고 느끼셨다면 제가 그 성 조절, 성 밸런스에서 뭐 일정 정도 실패를 한 게 될 텐데 다른 건 아니었고 페스티벌을 보면서 페스티벌을 만들면서 그런 류의 소재를 갖고 그런 류의 영화를 만들 때 남성적인 시각이 너무 많이 느껴지게 되면 그게 오히려 폭력적이 되거나 좀 불편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여성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성취되지 않았던 지점과 그리고 여지없이 제 성이 그냥 드러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부기나이트가 뭐 이런 더크 디글러라는 이런 캐릭터를 갖고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이 영화야말로 성을 가지지 않은 감독이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게 그 성기 집착적이고 성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긴 한데 마크 월버그의 한 편에서 줄리안 무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에 척추가 2개 있다면 그거의 척추의 하나가 줄리안 무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모성애를 대변하는 캐릭터인데 근데 굉장히 모성애로 대변되고 모성애를 표현하는 캐릭터가 아주 잘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었고요. 언젠가는 진짜 페스티벌에서 제가 성취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꼭 구현해보고 싶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 혹시 여자 감독이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만한 영화는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그 질문은 모르겠어요. 남성은 성기고 여성은 마음이죠. 너무 잘 이상해. 빠져나네요. 말씀을 잘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뭐 소재가 중요한 것보다 그 소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 동의를 한다면 배우 입장에서는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릴 준비돼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꾸 은행 소리가 들려. 저는 그 부기나이트를 보고 나서 2가지 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그 주인공이 셋이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마약을 가짜로 팔고 이럴 때 친구가 같이 빨리 나가자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빨리 안 나가고 계속 그 주인공 얼굴이 클로즈업 돼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 있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게 궁금했고, 2번째는 영화가 이제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 결말이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잭은 아버지가 있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나머지도 다 가족 구성원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왜 감독은 결말을 좀 가족처럼 구성을 해서 끝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했어요. 일단 첫 번째 그 가짜 마약을 팔러 갔을 때 그 자세히 보시면 그 집 안에 이렇게 연기같이 스모그 같은 게 이렇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게 아마도 대마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마초를 계속 피우고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면 계속 흡입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반환각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제 느낌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저도 아까 보면서 맞아 저 컷이 있었지 저 컷이 좀 길었었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이 영화는 저는 단순하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생존하려는 생존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희망이라는 건 왠지 그냥 모두가 뭐 새해 되면 늘 갖게 되고 그냥 품게 되고 그냥 아름답게 좀 낭만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희망이라는 건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신도 주지 않았고 이 세상도 주지 않았고 모든 게 다 버려졌던 사람들이 정말 아득바득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그 힘 같은 게 아닐까 의지력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크 월버그의 그 약간 길었던 그 클로즈업 그 표정은 환각 상태에서 뭔가 지금 현실에 대한 인지력 같은 게 갑자기 떨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신을 다시 추스려서 이성을 되찾는 그 어떤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아득바득 생존력 이거를 표현해주기 위한 얼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시 보니까 제 느낌에 감독이 배울 때 그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최소한 어느 순간에 딱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그래서 자동차로 달려가서 갈 때 그때 정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이게 다시 보니까
그 자동차 그 가짜 마약을 파는 그 씬이 약간 길잖아요. 그 바로 전이 이제 용달차에